자, 명태균 씨 논란에서 자주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연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당대 3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거 생각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후보인데 예. 그때 뭐 누가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내가 졌어. 그거는 그냥 뭐냐면요. 그 우리가 학교에 성적표 나오잖아요. 성적은 공개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엄마한테 안 올라려고 엄마 기분 좋게 하려고 뭐 6자를 9자로 고치고 8자로 고치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내 나중에 진학할 때. 네. 예, 송영훈 대변인 얼굴이 나옵니다. 네, 오늘 논평을 내셨던데 계속해서 이준석 의원은 주장하는 것이 종이 성적표 나오던 시절,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만 60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8자로 바꿔서 점수를 더 높이 받은 거, 엄마한테 혼 안 날려고 요랬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가 여론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이걸 보면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공표가 안 되는 거. 당 내에서 그냥 보고용으로 아유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에 무슨 큰 잘못이 있느냐라는 뉘앙스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잘못된 말이죠.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는 손을 대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진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미공표 여론조사는 손을 대도 된다.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리고 자 미공표 여론조사를 손을 대는 사람이 그러면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손을 안 댄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뭐 집에 성적표 가져다 줄 때 6자를 8자로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논평하는 것 보셨습니까? 대단한 비판 정신을 자랑하는 이준석 의원인데 유독 명태균 씨 관련된 사안만큼은 방송에서 꼬박꼬박 명태균 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저렇게 온정적인 논평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자꾸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겁니다. 명태균 씨의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에 처음으로 이준석 당시 후보죠. 당대표 경선 후보군에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준석 후보가 일약 오차 범위 내 2위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돌풍이 봅니다. 그런 여론조사 덕분에 정치적인 이익을 입어서 저렇게 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는 3월 1일 새벽에 그 서울에서 800리 떨어진 칠불사에 가서 새벽에 명태균 씨를 은밀하게 만나고 거기서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심을 정도로 아주 긴밀한 사이여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세요. 이준석 의원이 평소에 그 비판 정신을 발휘해서 똑같은 잣대로 논평을 하시고 그리고 저런 여론조사에 대한 아주 구태 정치적인 시각 빨리 바로잡기를 기대합니다. 예, 성추행 부장. 지금 보면 화면에서 이렇게 사실 두 사람이 소원해졌다, 헤어졌다가 다시 저렇게 만나서 끌어안고 술도 얼큰하게 걸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회동도. 그다음에 또 치맥 회동. 이런 것도 다 명태균 씨가 다 내 작품이다. 내가 뒤에서 물밑 조율을 했기 때문에 저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당대표도 됐던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홍매화 심는 이 사진이 계속해서 거듭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의원은 아니 공천 개입 의혹은 어디 가고 왜 자꾸만 홍매화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본인이 봤다는 문자 메시지가 있을 거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했던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 그런가 보다 이준석 의원의 말이 맞겠다라고 할 때 또 그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자꾸만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더군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말하고 있는 그 문자는 24년 이번 총선 공천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것이 완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한 것이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개연성이라는 말 안 쓰고 자꾸 완결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썼던 게 결국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으로 볼 수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즉 궁금한 게 어쨌든 이준석 의원에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금 칠부사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벽 4시에 그 홍매화를 심은 거 대체 왜 심었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이 근본적인 이야기는 결국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사실 공천 개입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24년 공천은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돼서 공천 개입 의혹이 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그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았다는 것. 그거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그 요번에 오빠 문자 드러나는 것이 뭔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제가 많이 의지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문자가 나온 것 그런 걸로 연관시켜 봤을 때 결국 경찰은 개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준석 의원이 결국 명태균 씨랑 그래도 연락을 주고받고 뭔가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두둔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혹시나 거기서도 또 여론 조작을 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지금 홍준표 시장도 당시에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있었다는 그 여론 조작에 대해서 파헤치고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되찾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태균 씨 의혹이 지금은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만 내일 이 의혹의 폭로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회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조금 더 계속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